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차인께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에 추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요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보증금을 했을 때 이 환산보증금이 나오고요. 9억 원을 초과를 했다고 했으니 이제 서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는데 9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이죠. 여기서 혹시 이제 제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후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후손이 기타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임차하려는 상가 건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둘 만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떡하죠? 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뉘앙스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 변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하는 상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없을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후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상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후순위 나중에 이제 돈을 빌린 다른 채권자들보다 일찍 이런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뒤에 있는 분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는 어떤 공시수단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후순위보다 보호가 된다는 건데 환산보증금이 위에처럼 이제 9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러한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적 장부에 공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차권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 후 전세권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실무에서는 임대인들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께서 뭐 확정일자 받고 이제 보증금 챙겨서 다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등기를 설정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나한테 피해갈까봐 피해가는 것도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안 해주려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성가시게 하면 쉽게 말해서 뭐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임차권을 이제 공공장부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전세 금액이라든지 보증금이 이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등기부에 내 임대 소득이 공공연하게 이제 공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피해가 없는데도 이제 임대인들은 내 임대 소득을 이제 공공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은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만약에 우리가 상가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매 기입 등기일부터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일이 소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제 공제를 함으로써 감으로써 반환받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그림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낙찰자가 실제 소유권이 이전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차인은 내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 없고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만큼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일부러 연체를 해가지고 월세를 연체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체된 월세에 비례해서 임대차 보증금도 이만큼 이제 까지게 되니까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최소화가 되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이제 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화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아까처럼 서울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우선하여 이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공시를 시킴으로써 경매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를 이제 환가 대금을 이제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실무상 조금 임대인들이 협조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기입 등기가 이제 경매 기입을 하게 된다.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등기 전에 또 이제 알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낙찰자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이제 다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대부분 이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월세도 많죠. 환산 보증금 9억 이상이면 이제 월세도 이제 많을 거니까 일부러 월세를 이제 계속 연체를 함으로써 이제 보증금에서 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을 최소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우선 변제권 행사를 못할지라도 내 차례가 돼서 이제 보증금을 그 환가 대금에서 배당 받을 때 보증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 보증금 대상이 다르고 또 우리가 상가 임대차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